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고배당 ETF의 세계,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 모두 배당 탐정이 되어보는 거죠. 연 배당률이 막 80%에 달한다? 와,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?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숫자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죠. 자, 모든 탐정에게는 수사 계획이 필요하죠. 이게 바로 우리의 수사 브리핑입니다. 먼저 고배당의 환상이 뭔지 알아보고 진실을 밝힐 탐정 도구를 손에 넣은 다음에 세 가지 주요 사건 파일을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명쾌한 최종 판결을 내려보죠. 여러분, 모든 배당이 다 똑같은 배당은 아닙니다. 어떤 배당은 사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지금부터 그 달콤한 환상의 실체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.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 바로 가짜 배당입니다. 전문 용어로는 자본 반환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요. 그냥 ATM 가서 내 돈을 뽑아놓고 와, 이자 받았다 하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말이죠. 당연히 내 원금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럼 이 가짜 배당의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? 걱정 마세요.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도구가 필요하겠죠? 이제 여러분 손에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탐정 도구를 쥐어드리겠습니다. 자,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ETF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까보는 거예요. 배당금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확인하는 거죠. 특히 많은 고배당 ETF들이 쓰는 커버드 콜 전략으로 번 돈이 배당금을 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지 따져봐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더 간단해요. 바로 순자산 가치, NAV라고 부르는 내 원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 그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JPQ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. 방금 우리가 손에 넣은 탐정 도구를 가지고 이 JPQ의 배당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탈탈 털어보죠. 자,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. JPQ는 총 12달러를 벌어서 그중에서 4.86달러를 배당으로 지급했어요. 어때요? 자기가 번 돈 안에서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배당을 준 거죠. 이건 굉장히 건강한 구조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.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왼쪽의 총이익 막대가 오른쪽 배당금 막대보다 훨씬 크잖아요. 이게 바로 실제 이익으로 배당금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는 지속 가능한 구조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. JPQ에 대한 최종 판결입니다. 배당도 꼬박꼬박 잘 줬는데 심지어 내 원금,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2년 동안 무려 22%나 불어났습니다. 혐의 없음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완벽한 진짜 배당입니다. 자,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아주 다른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겉보기엔 배당률이 어마어마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QQQY입니다. 이건 정말 충격적인 증거입니다. QQQA는 한 해 동안 7.39달러를 벌었는데 배당금으로는 무려 27.72달러를 지급했어요. 번 돈의 거의 4배를 준 거죠. 그럼 그 모자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급액의 무려 72%가 그냥 투자자들의 원금, 바로 여러분의 돈을 돌려준 거였습니다. 이 그래프만 봐도 더할 말이 없죠. 이익 막대는 저렇게 쥐꼬리만 한데 배당금 막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잖아요. 이게 바로 원금을 갉아먹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. 그 결과는요, 당연히 끔찍하죠. 그 높은 배당금을 받는 대가로 내 원금은 1년 만에 34%나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가짜 배당의 덫 그 자체입니다. 유죄. 이제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. 이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. QQI라는 녀석인데 처음엔 가짜 배당처럼 보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아주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자료를 보면요. 번 돈이랑 배당으로 준 돈이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순자산 가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요. 그럼 JBQ처럼 괜찮은 거 아닌가?
싶은데 정말 이상하게도 재무제표 서류상으로는 이 배당이 자본 반환, 즉 가짜 배당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아니, 멀쩡한 진짜 배당인데 왜 굳이 자본 반환이라는 딱지를 스스로 붙였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영리하지만 우리 같은 해외 투자자에겐 함정이 될 수 있는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.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. 정답은 바로 세금 전략이었어요.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, 이걸 자본 반환으로 처리하면 당장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ETF를 팔 때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어서 이득입니다.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같은 해외 투자자입니다. 우리한테는 그런 세금 이연 혜택이 없어요. 오히려 이익도 아닌데 원금을 돌려받으면서 꼬박꼬박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길고 험난했던 수사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. 3가지 사건 파일을 통해 우리가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고 안전한 투자를 위한 원칙을 세워보겠습니다. 앞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배당 탐정의 원칙입니다. 첫째, QQY 사건에서 봤듯이 NAB가 무너지면 고배당은 그냥 숫자 노름일 뿐이다. 둘째, JPQ처럼 번 돈보다 배당을 적게 주는지 꼭 확인해라. 셋째, QQY 사건을 통해 배웠죠. 자본 반환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세금 전략일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커버드 콜 ETF는 결국 미래의 대박을 현재의 안정적인 현금과 바꾸는 거래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 자체가 주가가 막 오를 때 그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지금 당장 현금을 받는 구조예요. 그러니까 나스닥이 막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강세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나스닥 지수를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런 ETF는 되게 언제 써야 할까요? 내가 뭐 큰 성장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당장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분들,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막 오르기보다는 좀 지지비진하거나 변동성이 클 것 같다고 예상될 때 그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수사를 마치면서 탐정으로서 마지막 단서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립니다. 어쩌면 말이죠. 이런 종류의 ETF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시장 폭락 직후가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